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겠죠. 마감은 투자 코칭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은 황소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3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이 황소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사자의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어느 날 사자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중에서 한 마리만 나와도 나는 배가 부를 텐데 굳이 셋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자 황소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자는 차례차례 그들을 잡아먹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딱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있던 황소들이 우르르 나가 떨어진 거죠. 대형 기술주들이 무너졌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 논란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다행히 아직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다만 뜨거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마감으로 갈수록 점점 힘을 받아주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57% 하락하는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2630선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이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버텨주는 모양새였습니다. 0.50% 이렇게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769선에서 장 마감해줬습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달러의 약세가 여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좀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1,430원대에서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번 36전 이렇게 상승하면서 1,43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양시장 모두 이 메이저 주체들이 좀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강한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시장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거래일째 연기금의 수급 기대감에 오전 장중 이렇게 상승해줬던 삼성전자 소폭 하락하면서 57,000원 선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2% 넘게 오르면서 117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방산 수출액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잠수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줬고요. 현대중공업 역시도 좋은 흐름을 가져와 줬습니다. 수상함으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체크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 형제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한국 배터리 양날의 검이다라는 이야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IRA 폐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이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 기조로 미국 내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우리 전략은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세워나가 보시죠.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좋게 지수 상승 누리셨을 텐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는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긴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받는 구간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나실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시장 그만큼 작년 연말과는 다르게 딱 2달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 지금은 좀 편안하다. 그렇게까지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정도로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조정 구간 잘 넘어가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섹터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올해 시장 그대로 수익률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 보셨어요, 파트너님? 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요즘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꼴찌의 반란이죠. 네. 네. 그동안 너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한 3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력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장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그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2%대를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75% 이렇게 내려갔는데 뭐 미국 금리에 발맞춰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올해 2번 정도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 한 3번까지도 되지 않겠냐 했었는데 우리도 이제 2-3번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제 한 번 금리 인하했으니까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미국하고 같은 스탠스로 간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정받는 게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AI 거품 얘기 나오고 있는데 AI는 거품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성장 중이고 오히려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픈 AI 쪽 너무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중심이었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브로드컴도 나오고 다른 기업들이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공정한 경쟁 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빠르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나눠가면서 오픈 소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쟁적으로 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어서 지금 휴식을 취하는 거지 오히려 더 발전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 보면 될 것 같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2개나 이제 임차 계약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우려감을 갖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략이 수정되는 거지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업종별 순환매 그리고 섹터별 순환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강의해드렸으니까 잘 누리시고 아마 이 순환매가 저는 빠르면은 뭐 이번 주 늦어도 뭐 이제 3월 뭐 초에서 초중순 정도면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또 이제 순환매 돌면서 급등 나오고 하는 종목들 기존처럼 빨리 오른 종목들은 또 이제 조정 구간도 가파르게 내려와서 순식간에 30-40% 정도 이제 조정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요. 급등주는 이제 차익 실현 좀 하면서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조정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하고 계좌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풍성한 계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세 섹터들을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초강세 칼을 빼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조선 해운 쪽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해요.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약간 이거를 되게 길게 볼 수 네.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인플레를 좀 우려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님께서는 빨리 이렇게 먹고 정리한다 일까요? 아니면 좀 더 길게 우리가 봐도 되는 걸까요?
그래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당장 이제 짧게 이슈로만 볼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하는 부분으로 볼 거냐라고 네.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 시대뿐만 아니라 LNG 시대 자체가 지금 슈퍼 사이클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용어를 계속 만들어서 막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 그쵸, 그쵸. 그런 시대다 보니까 조선주는 기존부터 계속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작년에 우리가 조금 부진했던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타르 쪽에 이제 중국의 발주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위기 아니냐, 중국에 따라잡힌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요거는 한 가지만 더 알면 된다.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 중 하나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알려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중국을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적어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이제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이제 그 LNG선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고 이걸 수습을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인도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은 뭐 대부분이 일본하고 한국, 특히 한국 쪽으로 이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대신 해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관세를 높이고 이번에 뭐 수수료 부과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좀 이제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 우려감 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인플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일 것이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뭐 관세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중국을 압박하는데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너무 무자비하게 협상 카드로 꺼내니까 EU에서도 공격은 하지만 EU에서도 나오는 얘기 잘 들어보면은 인플레에 그렇게 부담을 줄 정도로 미국이 하진 않을 것이다. 협상 카드로 쓸 거다. 뭐 과거에도 우리 2018년, 2019년에도 무역 전쟁 굉장히 활발할 때도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때려놓고 나서 뭐 대두를 많이 수출을 한다던가 이런 조약을 계속 맺어왔었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오늘도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성강밴드라든지 이런 종목, 해운주는 HMM 사실 요 한 종목만 보면 됩니다. 노선 자체가 네. 남미 쪽으로 루트를 이제 신규로 생성해서 들어간다라는 이슈도 뭐 기존부터 알려드리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HMM이 더 좋아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경기 뭐 침체 우려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어느 정도 좀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부양책 펼치고 그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되고 해서 점점 이제 회복되는 구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 2년은 기다려야 여러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천천히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 길게 봐야 되는데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뒤니까 저는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조선주는 길게 가져간다, 해운주는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HMM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째 섹터는 경기 방어 섹터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방어.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무너지면서 낙폭이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진짜 잘 버텨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뭐 영향력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 조금 전에도 뭐 MS 이슈나 팔란티어 이슈 이런 부분을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1차 목표치 도달할 만큼 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쉴 자리에서 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증시 세계 3위권 안에 있는 강한 증시다. 그러니까 쉬어갈 때 쉬어간다 보시면 되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저항권에서 이제 쉬는 구간에 필요했는데 뭐 이번에 뭐 데이터 센터 뭐 임차 취소나 이런 부분이 핑계거리로 잘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기 방어 섹터 이렇게 좀 불안정하다 싶으면은 뭐 예를 들면 유틸리티 섹터, 뭐 한국전력이나 뭐 한국가스공사 대표적이죠. 그리고 통신주,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사용하는 것들, 전기, 가스, 뭐 통신 이런 쪽 생각하시면 돼요. 의약품 같은 경우도 약을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나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 거고요. 딱히 저는 사실은 경기 방어주를 뭐 단기적으로 이제 단타 치면서 들어갈 만한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쪽을 이제 매매하지 않아도 되고 짧게 보시는 분들만 여기 잠깐 들어갔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슈로 보고 빠져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경기 방어 종목들 나는 좀 알아가 보고 싶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쭉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것 가지고 오셨을까요, 파트너님? 이제 한알령 해제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저보다는 사실 MZ세대 분들이 더 기대를 솔직히 네. 이 한알령 8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문 열어주나 했는데 네. 또 이제 살짝 제2의 코로나 하면서 문 반 닫힌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또 약간 이거 별로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문을 여는 것 같고 이렇게 네. 천기백기 게임 같아요. 아, 청기백기 게임을 아시네요. 이 한알령 해제는 네. 확실히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먹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작년에 11월에 우리나라에 이제 비자 면제국 해제됐을 때부터 저는 가장 편안한 업종으로는 엔터주 말씀을 드려왔고 네. 그 중에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텐센트 뮤직그룹하고 이제 MOU를 통해서 중국 진출을 이미 확정 지어놓은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 그대로 보시면 되고 뭐 치고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치고 빠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이런 공연 문화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사절단 온다라고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교류를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가수분들도 중국 본토에서 이제 공연을 공식적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알령은 이제 해제되는 거다. 이제 열었다 닫았다가 아니라 정말로 활짝 열리는 길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오늘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좀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들, 뭐 토니모리부터 시작해서 뭐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빛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싶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고 게임주 정도만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뭐 치고 빠지는 전략 취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로 우리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나눠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좀 더 정확한 종목 하나하나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방 들어오셔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링크가 뜨지 않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 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또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 역시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안내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다시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의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한번 들으셔야 될 차례인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이 트렌드 매매 강의에 대해서 해드렸죠. 10배거를 달성하려면은 그 트렌드에 맞는 섹터의 대장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선점해야 된다. 트렌드 매매할 때 트렌드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행 따라가셔도 돼요. 예, 그냥 같이 보편적인 거를 따라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괜히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곳이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만약 선점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려서 매매 포착을 하고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 아니면은 조금 기다린다. 너무 비싸게 살 필요 없다. 이 정도면 내가 물려도 무죄다 싶은 가격이 있습니다. 특히 지지선 구간이나 지지선보다 살짝 아래 밀렸을 때 이런 구간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매도 끝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또 이제 어떤 섹터를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새로 이제 유비아 아나운서님과도 저희가 2주차 아니겠습니까? 과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시작부터 다시 한번 훑어서 달려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야지 진짜 상승장, 지금까지는 반등장이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헷갈려서 반대로 쓰거나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반등이라는 말이죠. 작년에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하락 구간에서 리바운딩되는 이 구간을 반등이라고 합니다.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반등이 끝나고 휴식 취한 다음에 아예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걸 상승이라고 해요. 이제는 상승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반등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 100% 전후되는 종목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짧은 반등 구간에서 강력한 이제 상승 효과가 나오는, 수익 효과가 나오는 이런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승 추세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좀 진득하게, 그리고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가 진짜 수익이다. 첫 번째 반등 때 선점을 못했다, 혹은 내가 겁먹어서 잘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작년에 내가 손실 본 종목이 있어서 못 따라갔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번 시간에 집중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상승만 다 가져가셔도 여러분들 이번 시장에 정말 기분 좋게 섭섭하지 않은 내 계좌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AI 관련주 항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대의 트렌드, AI가 기본이에요. CS의 슬로건 뭐예요? 다이브인. 뭐가 다이브인이에요? AI가 우리 실생활로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로봇으로 들어가고,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가고, 우리 가정 사물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온디바이스 AI로 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들어오고, 드론이나 이런 쪽에도 각각 AI가 들어가서 이제 통제센터에서 당연히 명령은 내려주지만 특정 상황이 왔을 땐 스스로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올해 정말 진정한 개혁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흐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범용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맞춤형 반도체인 브로드컴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의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다 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도 쓰이고, 드론에도 쓰이고, 통신에도 쓰이고, 다 쓰일 수 있어요. 범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P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CPU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범용으로 다 쓰이는 건데, 브로드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맞춤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5G, 이 통신 쪽에 필요하다면 5G 쪽에 있는 것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불필요한 거잖아요. 괜히 가격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만 올라가게 되죠.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은 비용, 그리고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기능만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 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등 이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뭐 오픈 AI도 있고 많죠. 이런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과거에는 HBM을 비롯한 이런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중심의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 이거를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 계속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지금도 좋다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제가 볼 땐 하나비전 쪽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독점 공급이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사가 늘어나가는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다. HBM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에서 받다가 마이크론 거 받고 있죠. 이 공급사가 생겼죠. 삼성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엔비디아에서 본인들이 조금 더 선택지도 넓어지고 협상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조금 더 낮은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외에도 이 TC본더 쪽으로 해서 이제 하나정밀기계 쪽, 이제 하나비전 쪽으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냥 공급사의 다변화다 정도로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공급을 받지 않았었다. 이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렸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고 마이크론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그룹 쪽하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삼성전자에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땐 과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생각해요. 1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제가 볼 땐 지하실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실에서 7만 원 초반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구간은 제가 볼 땐 물려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반년 정도 지나서 보면은 언제 이 가격을 갔냐는 듯이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가격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까지 받은 이런 타이밍, 바닥권 타이밍에서 보는 거다 교육을 해드렸고, 결국에는 금세 70% 이상의 거의 8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 없잖아요. 빅테크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하드웨어 쪽, HBM 쪽을 꼭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 AI 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하면은 사실 많은 기업이 없다. 그런 빅테크는 없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스트소프트나 뭐 폴라리스 그룹주나 아니면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마음의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우리는 미리 선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11월 우리는 미국 대선 전에 10월 30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전주부터 해서 폴라리스 그룹, 코난 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다 이 마감후 투자 코칭 시간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세 가지 종목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바닥권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교육해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함께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2배가 이상, 2배 넘는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후발주도 알려드렸죠. 마음의 AI 여러분 11월에 이렇게 좋았는데 아직 안 움직인 종목 있습니다. 마음의 AI 이런 거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데 올라가다가 18,000원 저항받고 쉬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휴식 구간에 보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쉴 때 사는 거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서 AI 쪽을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정리해드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복습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비 아나운서님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제 긴장해서 허리 딱 펴고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같이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트럼프 수혜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했죠. 계속 여러분들 반복 교육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선, 방산, 재건. 이쪽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주가로도 확인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그리고 생각을 안 해도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부분 아닙니까? 군사비 올려라. 그리고 당선 축하한다 했더니 한국 조선 따봉 해서 바로 조선주. 그리고 재건, 내가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영수증 청구서를 720조를 내밀었죠.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는 너네 광산 나오는 거 절반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해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하는 부분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이 전략까지도 이미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굉장히 협상에 능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무자비한 것 같지만 좀 똑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이 사람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4년밖에 없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좀 길게 볼 수 있었고 본인도 사실 대통령 처음 하다 보니까 계획은 있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자죠. 트럼프는 2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경력자인 대신 다시 한번 이제 대권 주자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2번이 끝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 급하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간다. 한국조선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길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 형성하고 쉬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타이밍만 그러면은 적어도 기간 조정이라도 나오겠구나 하고 잠깐 쉬게 놔두시면 돼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는 이때부터 해드리긴 했지만 사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으셔도 돼요. 밀릴 때마다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못 잡으셨어도 괜찮아요. 왜? 1차 상승 후에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트럼프가 넘버원 이렇게 한국조선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우리는 기다린다. 언제까지? 35,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존에 이렇게 지적 테스트 받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지지력 테스트 받는 게 확인되니까 이 구간만 오면은 좋다. 그럼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올 때 우리 기다리자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멋있는 구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엄지척 하나 들어주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교육방 오시면 이렇게 가격적으로 다 설명드리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함께 하시면 돼요. 장중에도 함께 하시고 마감 끝나고 나서 이 마감 후 투자 코칭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 됩니다. 벌써 143%인데 잠깐 휴식 취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더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각도가 이런 정도의 각도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각도를 빠르게 올렸죠. 근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치고 와서 10만 원 구간을 두드리거나 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럼 슈팅 과정이 됩니다. 제가 운동회 비유를 많이 해드리죠. 자, 토요일 날 매트 필라테스를 했는데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더라고요. 요가랑 비슷한데 근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봤더니 아리백에서 막 고관절도 아프고 엉덩이 근육도 아프고 했는데 만약에 그 구간에서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갈 때 난 잘하는 줄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무리해서 한 번 더 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파요. 주가도 아파요. 그러면 오래 쉬어야 됩니다. 가격 조정도 깊게 받아야 되고 더 긴 오랜 기간을 쉬어야 돼요. 부상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부상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안 된다. 여기서는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 구간에서 가격 조정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기간 조정만 받아도 돼요. 대장주들은. 이 과열을 시키는 구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잘 쉬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게 이제 올라가도 천천히 가고 아니면 여기서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또 조정받는 구간에서 예쁘게 잘 매수를 했죠. 제가 사실 이 종목은 이제 거의 3년이 돼가는데 2022년 6월에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 강국이 됐을 때 이거 과하게 내려가는데요. 선반영됐다고 해서 올라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선반영됐다면서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과하게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그때가 42,000원대였는데 45,000원 아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0배의 수익이 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텐베어가 나온 종목인데 꾸준히 제가 여기 설명은 다 써드렸으니까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는데 이제 과열권 구간이니까 25,000원 단위로 짧게 좀 끊어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거의 뭐 70만 원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든지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바로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뭐 세트레가이는 하나그룹에서 이제 인수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우주항공 쪽으로 같이 본다 보시면 되고 이 종목도 한번 상승한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봤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42,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사는 게 안전하다라고 해서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올해 1월 8일에 있던 얘기죠. 그래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순환매, 섹터 안에서 순환매 돌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릴 수 있고 이게 섹터 내 순환매입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이 방산 있고 이제 우주항공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LIG 넥슨 같은 경우도
방산 쪽으로는 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죠. 한 차례 올라갔다가 쉬는 구간 나오니까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하고 제가 또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딱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도 너무나도 뭐 좋은 이슈를 만들고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까지 인수하면서 이제 로봇을 이제 방산 쪽으로 넘기는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순위권 안에도 올라오고 있는 멋진 수익을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트렌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AI 쪽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트럼프 관련된 트렌드 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또 일론 머스크 무시할 수 없겠죠. 선거 유세 기간에 트럼프 유세 도우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하고 올라가서 춤도 추고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끼가 많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등등 최첨단 산업을 이제 규제를 다 펼패할 수 있는 칼을 트럼프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스크 관련주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정되자마자 여러분들께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린 게 바로 이 종목이에요. SOS를. 편안하죠, 여러분들. 이 종목 그때 뭐 누구는 거의 관심도 없었죠, 다들. 관심도 없을 때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160%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 그리고 대응 전략은 항상 이렇게 교육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항상 오시면 돼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오시면 검색도 됩니다. 종목명 치면은 대응 전략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벌써 190%, 20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종목들 하나 들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포트폴리오 한 4, 5종목 정도 되는 거에 한 종목만 딱 들고 있어도 2배, 3배 가는 종목 있다. 아주 아름다운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클로봇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로봇 관련 쪽에서 제가 신규 상장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한 8,500원 이하에서부터 관심 갖고 한 7,500원 가면 너무 좋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7,500원 딱 갔죠. 이런 구간에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 갔을 때. 물론 이 종목이 이제 그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투매가 나온 거죠. 그러면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순식간에 또 이렇게 거의 2배 이상 넘는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3배 가까이 났죠. 그래서 상장 초기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로봇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11월에 한번 미리 말씀드리고 아마 2025년 CES쯤 되면은 아마 로봇주가 좀 움직이게 될 겁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하순경에 이제 거래일이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셔야 됩니다 라고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 삼성에서 이거 콜옵션 행사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정된 조항이에요. 삼성 로보틱스나 이런 사명 같은 경우 이미 특허권 다 획득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부분이고 이미 2년 전에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일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해서 가던 아니면은 우리 실생활 쪽으로 이제 도움이 되던 다이브인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로봇 쪽으로 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죠.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 이런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로봇 택시로 가고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똑똑한 로봇이 우리 일생활을 차지할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다. 이 시대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우리나라를 저격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또 삼성이 뛰어들었잖아요. LG가 먼저 시작하고 SK나 삼성이 뒤에서 뒷받침되고 아까 LIG 넥슨 같은 경우도 방산 기업들도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하고 늦게 뛰어든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인수를 통해서 가는 거고 LG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서 로보티즈, 로보스타 다 투자를 했었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인데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또 인수를 해서 더욱더 확장하는 모습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대로 가면 돼요. 자, 그리고 시대적 트렌드. 지난주에 이거는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갈게요. 뭐 에너지라든지 국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왜? 화석연료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다 대체하고 하는데 전기는 더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시대가 오면은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스마트 시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전기의 생산은 지금 한정적이다. 그래서 뭐 SMR이 됐건 아니면은 뭐 배전기기가 됐던 뭐 전압기기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랑 또 이제 배전반 계약을 했죠. 그러면서 빅테크 4기업 중에 3기업하고도 또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한 2개만 나와도 뭐 주가는 난리 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대장으로서 움직이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천천히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항상 후발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볼 때도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거 문제가 전혀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편안한 구간에서 매직 구간 주고 그리고 지금 벌써 2배 가까운 상승률 나오죠. SMG엔터 같은 경우도 하추핑 참 이거 뭐 파산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모 삼촌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제 뭐 등골을 빼먹는다 해서 등골핑이라는 뭐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기 때문에 SMG엔터 저출산 대책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7분기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여러분들 숫자로도 확인을 시켜줬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가면서 2배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 트렌드 이제 정리됐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순환매 이렇게 노리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지금 그러면은 이 관련된 종목 중에 조정을 받거나 바닥권에 있거나 내가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대형주부터 해가지고 잘 추려가지고 여러분들 멋진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왔으니까요. 4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이 모든 교육 내용 그리고 대응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 교육방 입장 방법 확인하시고 나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정말 목청이 터져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공략 잘 세워나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 링크 바로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4가지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뜸들이지 않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반도체주 HBM은 기본이라고 했고 그중에 대장인 SK하이닉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대장이고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가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다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AI는 죽지 않습니다. 앞으로 AI 빼고는 이 시대를 설명할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HBM 쪽은 항상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HBM을 잘 만드는 기업은 SK하이닉스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과거에는 2등이었던 SK하이닉스가 HBM 이 쌓는 기술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만 원 전후 구간에 있는데 그냥 종가부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 22만 원, 그리고 25만 원 이렇게 1차,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19만 원 이탈하면은 사실 뭐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리스크 관리보다는 사실 그냥 비중을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자, AI 관련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AI 관련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이 팹릭스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칩셋 미디어 그리고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000원 돌파한 다음에 휴식 구간. 그럼 16,000원 구간 근처에서 이 구간에서 보는 거는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목표치 19,000원, 그다음에 2차는 22,000원, 3,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면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까지만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 시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인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재건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정말로 장중부터 해가지고 강력하게 3,000원을 이탈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군침이 돌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을 줬었는데 오늘 종가도 좋습니다. 왜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감에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회복을 했죠. 그럼 3,000원을 지켜준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기존부터 3,000원 구간에 이탈만 하면 회복, 이탈만 하면 회복 반복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오늘 종가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보시고요. 1차 목표치는 4,000원, 2차는 4,500원, 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고 4,500원 넘어가면 그 다음에 250원 단위로 줄여서 타이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50원 이탈하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리스크 관리할 때 2,500원권에서 다시 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SM코, 이 SK그룹의 자동화 시스템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치는 5,000원, 그 다음에 2차는 6,000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포트 정리해드렸으니까 오셔가지고 강의 자료 다 받아가시고 여러분 장중에도 저와 함께 하시면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주식 투자 될 테니까요. 올해 정말 장 좋으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반대되는 포트폴리오 만드셔서 모두 방긋 웃는 그리고 연말 되면은 따뜻함을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긋 웃는 계좌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 또 세밀하게 이렇게 장 정리를 해주시고 좋은 종목들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